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 대부분이 잘 모르는 건데, 정부 세금 혜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이 부를 만들어냈는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공유해 드리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개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세율이라는 건데요. 이 영세율이 뭐냐라고 하면 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우리가 팔게 되면은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고 퍼센트의 부가세를 내는데, 이거를 만약에 해외에 팔게 된다면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겠다. 즉 엄밀히 말하면 명제는 아니죠. 면제는 아닌데 0%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세제 혜택을 말합니다. 여기 요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수출, 그리고 외화 획득, 뭐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세제 혜택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뭐냐면 뭐 우리가 다 내고 있는 돈이죠. 제가 제가 이제 만약에 물건을 하나 팔게 돼요. 그 물건의 가격이 1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건은 공급가액 만원과 그리고 부가세 1,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가액은 이제 내가 받는 돈이 되는 거고, 부가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물건을 11,000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중에서 10,000원만 가지고 이 1,000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서 국세청이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부가세 1,000원을 나한테 나중에 돌려줍니다. 이 구조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우고 이제 상황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판매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물건 하나를 사면은 11,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판매자한테 이렇게 줘야겠죠. 그러면은 판매자는 이거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돈을 판매자는 나중에 국세청한테 이렇게, 아이고, 요 부가세 1,000원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구조죠. 이 구조도 뭐 다들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워집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판매자한테 11,000원을 주고 물건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만약 이 물건을 우리가 외국인한테 11,000원에 똑같은 가격으로 만약에 다시 팝니다. 물론 금액은 달러로 받았을 때를 가정할게요. 11,000원 다시 팝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사온 거 그대로 물건을 팔았으니까 한 푼도 벌지를 못했겠죠? 왜냐면 11,000원에 사와서 11,000원에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이 판매자는 나한테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이 11,000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야 해요. 그리고 이 부가세를 국세청한테 매출부가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도 물건을 11,000원에 외국인한테 팔았으니까 원래라면 부가세를 내야겠죠? 근데 앞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외화 장려 정책으로 이 부가세 10%를 0%로 우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11,000원의 물건을 팔았지만 내야 되는 부가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물건을 11,000원에 사왔으니까 국세청은 나한테 부가세를 안 받는 대신에 이 부가세를 나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는 11,000원의 물건을 사와서 외국인한테 11,000원 그대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부가세 1,000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11,000원의 물건을 사와서 11,000원에 외국인한테 달러를 받고 팔았는데 그럼 나는 매출과 매입이 똑같으니까 0원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반대로 나는 이 부가세를 국세청에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물건을 10,000원에 사와서 11,000원에 판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판을 키워보죠. 이 구조를 그대로 판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외국인이 하나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한 명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이 쿠팡에서 물건이 너무 사고 싶네. 우리한테 물건을 1억 1천만 원치를 사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판매 대행처럼 가만히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쿠팡한테 물건을 보내달라고 1억 1천만 원을 송금을 해요. 그러면 자, 똔똔이죠. 나는 1억 1천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쿠팡에게 1억 1천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때 쿠팡이 이 판매 금액에 대한 부가세 1천만 원을 국세청한테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나는 여기서 쿠팡이 낸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1억 1천만 원치 주문을 받아서 한 푼의 수익도 붙이지 않고 1억 1천만 원치를 쿠팡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1억 원치를 사서 1억 1천만 원치를 파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달에 1억 1천만 원치만 그대로 받아서 물건만 사줘도 이런 식 부가세 환급이라는 1천만 원의 낙전 수입이 생깁니다. 이게 한 달에 1억 천이면 천이고 이게 만약에 5억 5천이면은 한 달에 이 부가세 환급만 5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0억이다? 그러면은 매월 5억씩 남는 겁니다. 네,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실전은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구조가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더 많아요. 여기서 캐시백이 들어가는 카드를 이용하면은 뭐 3% 캐시백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1억치만 결제해도 300만 원의 낙전 수입이 더 생깁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뭐 이런 거래를 하게 되다 보면은 피지사 수수료도 있고 다양한 것들에 좀 부대 비용들이 많아서 실제로 요거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여튼 이런 세금 혜택을 이용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역직구 회사들 있죠. 우리가 뭐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 직구를 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 상품을 역직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직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이런 구조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이 1년에 나 우리 역직구 100억씩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앉아서 9억씩 버는 겁니다. 이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또 사실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다 맛보기니까 요 정도로 제 구조 설명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비즈니스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좀 더 엣지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영상이 전공이 아니라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생각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아,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구나를 좀 알아주신다면은 이번 영상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